네, 오늘 이제 안철수 의원의 기자회견도 있었지만요. 문재인, 김한길 등 새정치민주연합의 두 축의 다툼이 계속되고 있습니다. 일단 침대는 따로 쓰지만 생각은 같은 것 같습니다. 그것이 무엇인지 하나씩 점검해 보겠습니다. 자, 오늘요. 오후 3시부터 야권의 중진들이 함께 모였죠. 네. 자, 영상 저희가 좀 보여드릴 텐데 이 야권 중진들 그리고 수도권 의원들의 생각은 뭔지 좀 한마디로 정리해 주세요. 네. 한마디로 이제 조금 전 6시에 끝났습니다. 네. 그 121명의 의원 중에 67명이 동의를 해서 네. 그 조기선대위 구성과 문재인 대표 공천권에 관여하지 마라. 대신에 선대위에 모든 걸 넘겨라. 라는 안을 채택을 했습니다. 내일 문재인 대표에게 이 뜻을 전달할 예정인데요. 아, 그러면요. 네. 자, 공천권을 행사하지 말아라. 그리고 조기 선대위를 구성한다. 그러면 문재인 대표 대표직은 유지하란 얘기입니까? 아니면 대표직을 내려놓으란 얘기입니까? 그렇죠. 비주류는 네. 그 문재인 대표의 사퇴만이 방법이라고 계속해서 주장을 해오지 않았습니까? 네. 하지만 문재인 대표가 그럴 수는 없다라고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자. 그러면 네. 공천권이라도 내려놔라. 네. 이러지 않으면 비주류가 다 나가서 정말 분당 사태가 현실화된다. 네. 이런 문제 때문에 수도권과 중진 의원들이 머리를 맞댄 것이죠. 자, 그러니까 문재인 대표가 대표직을 유지하는 건 전제로 하고, 예. 그 다음에 이제 논란이 크니까 공천권을 내놓으라 이건데, 황태순 의원 어떠세요? 이게 김한길 의원이 볼 때는 수용 가능해서 당에 남겠습니까? 이 정도 카드라면? 김한길 전 대표 같은 이걸 못 받겠다는 거 아닙니까? 그렇죠. 이걸 못 받겠다는 것이고 박지원 의원도 마찬가지고 김한길 전 대표도 보면은 당장 문재인 대표가 내려놓아라. 즉 네. 사표직을 사퇴하라는 건데 네.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. 네. 이거 정확히 하셔야 돼요. 하나는 공천권이고 네. 또 하나는 옥세입니다. 네. 옥세라는 게 뭐냐 하니까 당 대표는요. 비록 공천권을 행사하지 않고 또 보면 뒤에 있다 하더라도 당인을 갖고 있어요. 네. 모든 돈과 인사, 이른바 재정권과 인사권을 행사할 수 있는 네. 자리가 바로 당 대표입니다. 네. 그리고 그건 어쨌든 선대위라는 것은 임시특별기구거든요. 그러니까 선대위에 공천권을 넘겨준다 하더라도 당 대표로 있는 한은 사실상 뒤에서 이렇게 저렇게 할 수 있다. 네. 그렇기 때문에 김한길 전 대표나 지금 박지원 의원 같은 경우는 안 된다. 일단 내려와라 얘기하기 때문에 지금 김한길 전 대표 입장에서는 못 받을 겁니다. 자, 그래서 그런지 어제 김한길 의원이 오랜 침묵을 깨고 카메라 앞에서 직접 얘기를 했습니다. 꽃가마란 말을 썼고요. 그렇게 못하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. 같이 보겠습니다. 제가 지난 2달여 동안 침묵했습니다. 그런데 이제 당이 이 지경까지 온 마당에 꽃가마 타고 나가야 맞다는 얘기입니까? 자, 최석호 기자. 아이고. 펜을 떨어뜨릴 뻔했습니다. 얼마나 네, 놀라셨으면. 네. 네, 꽃가마란 얘기인데 그 해석을 좀 해주십시오. 예, 뭘 얘기하고 있는 겁니까? 예, 현장에서 보면 사실 네. 비주류의 반발이 굉장히 심합니다. 시청자 여러분이 느끼시는 것보다 더 심할 텐데요. 네. 계속해서 김한길 전 대표를 비롯해서 비주류는 무조건 내려와라. 대표직 사퇴해라. 이거거든요. 네. 그런데 계속 하지 않고 조기선대위 하면서 공천권을 있으면 계속해서 당대표로서 뭔가를 하지 않겠습니까? 네. 그러면 너는 다 하고 우리는 내보낼 것이냐, 우리가 만든 당을 왜 우리가 나가야 되는 것이냐, 마지막으로 최후 통첩을 한 거나 다름이 없는데요. 네. 이 비주류 의원들은 만약에 문재인 대표가 사퇴를 하지 않으면 탈당을 하겠다는 겁니다. 네. 야권 연대를 통해서 교섭단체, 20명의 현역 의원들이 교섭단체를 만들 경우에 총선이나 대선에서 지원금이 나오거든요. 그러면 우리가 탈당을 해서 그 교섭단체를 만들겠다. 최후 통첩을 보낸 거라고 보면 되겠죠. 실제 그럼 최석호 기자가 이제 비주류 기자들, 의원들하고 직접 통화도 하고 그러잖아요. 예. 정말로 저렇게 나가는 걸 이제 꽃가마 다 모든 걸 다 원하는 것이냐라는 저 꽃가마라는 말이 상징하는 것처럼 그렇게 불편해 하나요? 예, 상당히 심합니다. 예를 좀 들어주십시오. 제가 현장에서 취재를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좀 궁금한데요.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네. 어떻게 여쭤볼 거 아닙니까? 네. 어떤 중진이나 수도권 의원들은 이러이러한 제안을 하더라라고 네. 하면 그건 말도 안 된다. 비주류에서는 네. 꼼수 이제 그만 쓰라 그래라. 네. 라고 얘기를 할 지경이거든요. 네. 알겠습니다. 어쨌건 꼼수란 말, 결국 주류가 하는 일을 비주류가 이해 못하고 서로 상대에 대한 이해가 좀 좁아서 여지가 별로 안 남은 상황 같은데, 어쨌건 지금 나타난 새로운 현상 중에 하나는 안철수, 김한길 두 의원이 만들었던 당 이름 고치기잖아요. 결국 안철수 색깔 빼기, 김한길 색깔 빼기로 보입니다. 현재로서 5가지 후보군이 마지막
결정권 선상에 올랐다는 거죠. 예. 네. 예, 그렇습니다. 손혜원 위원장이 국민 공모를 거쳐서 네. 이 5개 안이 올라왔다 이렇게 밝혔고요. 네.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네. 민주 소나무당 이런 게 마음에 든다 이런 의견까지 내놓았습니다. 네, 5개로 압축된 건데 민주소나무당, 그렇습니다. 민주와 소나무를 합친 당이네요. 지금 가만히 5개를 다 살펴보시면요. 네. 민주당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. 네. 민주당은 이제 전통적인 야당의 명칭이기 때문에 뺄 네. 수 없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. 네. 그동안 역대 제일 야당의 이름을 좀 기억을 해보면 지금 야당의 이름도 새정치, 과거의 낡은 정치를 청산하고 새정치를 구현하겠다라고 하면서 새정치라는 단어를 사용을 했지 않습니까? 네. 그런데 이런 게 문제가 되니까 다시 이름을 바꾸겠다라고 해서 여러 가지 단어가 제시가 되고 있는데 가만히 보면 네. 어떤 성격인 것인지 불분명하다는 게 또 하나의 특징 아닌가 싶습니다. 아, 새정치를 버리는 대신에 앞으로 어떤 것을 할 건지 물론 기존의 것과 다른 것을 하겠다라는 취지인 것 같긴 합니다만 네. 소나무라는 단어를 보고 저 정당이 앞으로 어떤 일을 해나가겠구나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는 유권자는 별로 많지 않을 것 같습니다. 소나무란 이름에 전율을 아이고. 느낀다. 민주소나무당. 이게 굉장히 마음에 든다. 그런 그러니까 뜻이죠. 손혜원 위원장 입장에서 네. 우리나라 속담에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? 네. 구분 소나무, 구분 나무가 선산 지킨다. 마침 올해가 보니 민주당 창당 6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. 네. 그러니까 민주당이고 또 보면 그 우여곡절 그때 60년 동안 우리나라 민주주의를 갖다 마치 네. 구분 소나무가 선산을 지키듯이 지켜온 것이 민주당이다. 그래서 아마 손혜원 위원장은 자기 개인적으로는 민주소나무당이라는 당명을 갖다가 그 공모작을 봤을 때 전율을 느꼈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죠. 네. 자, 손혜원 위원장, 이제 광고 기획자로 좋은 이름도 많이 만들고 또 이제 유명세를 많이 탔었는데, 자, 지금 보시는 것처럼 소주에 대한 것, 다양한 상품 광고를 냈습니다만, 정당에 들어온 이후로 좀 성과랄까, 최석호 기자가 취재할 때 당내에서 손혜원 위원장이 영입된 이후 많은 선택과 판단이 바뀌었다. 이런 얘기를 좀 듣습니까? 어떤가요? 그렇죠. 보기에는 여러 가지 시도를 굉장히 많이 하시고 계십니다. 네. 있기 때문에 지금 획기적인 성과가 지금 아직까지는 없다 하더라도 계속해서 어떤 바꾸려는 모습, 그리고 그 창당 60주년 행사를 기획을 하면서 네. 상당한 성과도 냈거든요. 네.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. 네, 알겠습니다.